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늘 벌어져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고 시시해.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건 단순하지만 간단한 일이지만 not easy,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해야지, 나 저거 해야지. 인생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고요. 강력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천만에 강력하게 원하되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무조건 이를 악물고 강력하게 원해요? 그럼 두려움에 빠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무슨 훈련을 하느냐? 가만히 존재하기. 그것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잠자기 전 명상이라는 것이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인지, 네, 맞아요.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는데 편안하고 쉬는 거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하게 되려면,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안히 쉬고 릴렉스하는 이쪽은 편도체 안정화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편도체 안정화되면 전전두피질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는 해요. 그런데 호흡 훈련 그 자체로서는 내부 감각 훈련이기 때문에 인테로셉티브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편도체를 크게 활성화시키거나 하진 않습니다. 호흡 훈련을 하면서 만약 자기 참조 과정 이런 걸 한다면 뭘 알아차리고 그러면 전전두피질 활성화의 효과도 있겠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그런데 호흡 훈련,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는 거, 그거는 편도체 안정화가 먼저다 하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먼저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1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편안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전활이 좀 잘 되고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불안감이 높다든가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그러면 편안, 이거부터 먼저 좀 편안하게 그야말로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전두피질이 활성화하게 되려면 암시를 하면서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암시에 대해서는 자기 암시, 그래서 별도로 제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강의에서는 오해할까봐 암시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질문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암시를 하면서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지, 일단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호흡 자체를 단순해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내가 한다는 의도조차 버리고 그대로 알아차리고 따라가기. 이거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고 시시해.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simple but not easy. 단순하지만 간단한 일이지만 not easy,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 유튜브에 자세하게 호흡 훈련하는 거, 이런 거, 뭐 앉는 자세, 눕는 자세, 누워서 하는 거, 앉아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거 다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거는 제 유튜브를 직접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는 반드시 23년도에 공시에 합격한다. 합격한다가 아니라 이제 합격할 거다, 또는 합격하고야 말 거다. 타자가, 야구 선수가 나 이번 타석에서 안타를 반드시 쳐야 돼. 안 그러면 나는 내 미래는 없어. 막 이런 거죠. 그러면 멘탈이 약해진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attachment, 집착이 생겨요. 그러면 집착이 생기면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편도체 활성화됩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예? 반드시 24년도에 공시에 합격해. 근데 이거를 조금 잘못 오해하시는 분은 이제 이거 셀프 어포메이션 티오리 같은 거 있죠. 거기서 셀프 어포메이션을 제가 제대로 된 셀프 어포메이션 티오리를 1월 1일 날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제가 직접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셀프 어포메이션에 대해서. 단순한 자기 암시랑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어쨌든 나는 24년에 공시 합격한다. 요거를 셀프 어포메이션 식으로 하면은 편도체도 오히려 안정화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나는 반드시 올해 공시에 합격하고야 말 거야. 떨어지면 내 인생 끝이야. 반드시 합격해. 이를 악물고 집념. 그러면 집착이 됩니다. 그러면 편도체 활성화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문제 푸는 것이 재밌어.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기분 좋아. 그거는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셀프 어퍼메이션과 자기 암시라든지 또는 셀프 토크에 대해서 제 책에 굉장히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조금 다르다. 예, 조금 다르다. 예,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호흡 훈련을 하는데 호흡도 의식적으로 들숨날숨 해야 하는 거인가요? 아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의도적인 호흡하지 마라. 호흡도 의식적으로 들숨, 날숨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들이셔야지, 내쉬어야지. 이게 의도된 호흡이에요. 자, 깊게 들이쉬 마셔야지. 자, 깊게 내쉬어야지. 배에 힘줘야지. 자, 숨을 한번 참아보자. 이게 의도된 호흡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 강의 다시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놔두라고 그랬어요. 호흡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도 갖고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명상 안 하든 뭐 하든 밥 먹든 뭐 하든 호흡을 계속 하죠. 여러분이 의도 안 해도 호흡은 일어납니다.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저절로 벌어지는 호흡을 알아차리기. 이게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굉장히 편도체가 안정화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자꾸 습관적으로, 왜 습관적으로 의도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은 이런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해야지. 나 저거 해야지. 인생을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의지를 발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고요. 강력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천만에. 강력하게 원하되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무조건 이를 악물고 강력하게 원해요? 그럼 번아웃 돼요. 그럼 두려움에 빠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무슨 훈련을 하느냐? 가만히 존재하기. 그것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가만히 존재하기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 정말 나와 가까운 곳에서 지금 계속 벌어져요. 그게 뭐죠? 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어요.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한테 벌어지는 어떤 일이에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늘 벌어져요.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려면 의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intention,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를 완전히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과도한 의지 발현의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잠깐만 좀 서봐요. 의지 발현 좀 그만하고 잠깐만 의도 발현도 좀 그만하고 잠깐만 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거 잠깐 스톱하고 좀 존재 좀 해보라고요. 존재. 가만히 있어보라고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aware. 그걸 사띠라고 합니다. awareness. 그 사띠를 좀 영어로 잘못 번역한 게 mindfulness죠. 예. 원래 사띠는 mindfulness가 아니라 awareness입니다. 알아차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들숨날숨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반대라고 지금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명상할 때 호흡하는 명상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긍정 화관 같은 거 하는 명상도 있는데 이것도 효과가 좋은가요? 유튜브에 좀 이상한 긍정 학원 셀프 어퍼메이션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하도 질문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긍정 학원 셀프 어퍼메이션 티오리에 따른 진짜 과학적인 긍정 학원을 1월 1일 밤 9시에 제 유튜브에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관심 있으신 분은 종이와 연필을 들고 제 유튜브로 일요일 날 9시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게 긍정학원 제가 학원 해드릴 이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스탠포드의 제프리 코헨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 제프리 코헨이 긍정학원을 해서 실험한 그 간단한 실험인데도 그 논문이 사이언스에 실렸어요. 최고의 학술지 알죠? 사이언스라는 최고의 학술지. 저도 거기 한번 이제 언젠가 내는 게 소원인데 못 내는데 최고의 학술지 사이언스에 여러 번 실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뭘로? 셀프 어퍼메이션으로. 그래서 이 셀프 어퍼메이션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쩌고 우주가 도와주고 이런 거랑 달라요. 그게 너무 효과가 있으니까 막 갔다가 이제 변형하고 막 거기에 신비주의도 좀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많이 돌아다니죠. 물론 다 가짜다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셀프 어퍼메이션 티오리에서 하는 진짜 심리학자들이 하는 진짜 학술지에 실리는 셀프 어퍼메이션 티오리 연구는 뭐다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데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제프리 코헨이 그 논문 쓰기 위해서 했던 그 엑서사이즈를 그대로 한번 같이 해보자. 새해 첫날에. 그래서 진짜 셀프 어퍼메이션을 해보자. 자, 여기서 그 셀프 어퍼메이션 뭐에 해당할까요? 이거에 해당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전전두 피질 활성화의 아주 핵심이죠. 그 중에 한 방법인 거예요. 참고로 셀프 어퍼메이션은 아직 제가 연구를 안 한, 저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연구 안 하고 제프리 코헨 거만 이제 소개해 드릴 거지만 제가 연구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2월 달에 나오는 제 책에는 내용이 안 나와요. 셀프 어퍼메이션이. 그러니까 새 책에도 안 나오는 이 다음 책에 나올 얘기를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이 다음 책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이거를 연결시키면 예를 들어 호흡 훈련 쭉 하면서 새해 첫날에는 셀프 어퍼메이션 적어야 되거든요. 쭉 적어 놓고 또 그거 한 6개월 뒤나 내년에도 또 한번 해보고 이러면은 이렇게 뭔가 잡힐 거예요. 자, 그래서 셀프 어퍼메이션을 잘 배우신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자기 긍정 명상을 하시면 좋겠죠.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이름. 제프리 코헨. 제프리 코헨. 예. 그럼 바로 찾아볼 수 있죠. 예, 이 아저씨예요. 제프리 코헨. G로 시작하는, J로 시작하지 않고 G로 시작한다. 제프리 코헨이 구글 스칼라 같은 데서 논문 찾아보세요. 그냥 제프리 코헨 셀프 어퍼메이션 티오리를 치면 페이퍼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 2006년인가의 사이언스 페이퍼에 나온 거. 그리고 그걸 하고 효과를 2년 뒤인가 또 봤거든요. 한 번 했는데 효과가 2년 뒤까지 유지됐어요. 2009년에도 또 사이언스에 또 나왔어요. 그걸 갖고 그게 제일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연구인데 그걸 갖고 제가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굴이 더 크죠? 몇 년 전에 스탠포드 갔을 때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께 주로 할 건 요거예요. 2006년 요 논문 보이세요? 제목이? 거기에 보면 2006년인데 제프리 코헨이 first author고 사이언스의 341호에 나왔던 2006년 요거 리플리케이션 하는 게 2009년에 여기 또 있죠. 여기 2009년에 또 사이언스에 나온 거 3년 뒤에 Recursive Process in Self-Affirmation, Intervention to Close Minority Achievement. 요게 뭐냐면 요거를 한 거에 효과가 2년 이상 지속되더라 하는 걸 보인 거예요. 둘 다 사이언스에 나왔죠. 중학교 아프리카 아메리칸 중학교 흑인 애들 마이너리티죠. 소수 애들이 굉장히 열등감에 쌓여 있고 막 도덕적으로도 좀 해이해돼 있고 근데 얘한테 셀프 어퍼메이션 한번 해주니까 성적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더라 이런 거야. 한마디로 애들이 확 달라지더라. 한 번으로 셀프 어퍼메이션 한 번으로 달라져서 2년 3년 효과가 간 거를 여러분께 한번 1월 1일날 해드리겠다 이 말인데 잘 될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해보시면 돼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셀프 포메이션 티어리. 이 사람이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심리학자들이 그 스칼라들이 셀프 포메이션 갖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뭐 좀 이상하다, 셀프 포메이션이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네, 이런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몸의 움직임 후에 명상은 명상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된 게 요가였는데, 몸의 움직임 후에 명상. 아니, 몸 움직임 자체가 명상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명상이다. 앉아서 명상할 수도 있고, 움직이면서 명상할 수도 있고, 걷 명상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달리기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건 수영하면서도 할 수 있다. 야, 이거 진짜 좋아요. 수영하면서 명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속 걷기 있죠. 물속 걷기. 이 균형이 자꾸 틀어져요. 그러니까 내 몸 알아차리는 바디 스캔 이런 게 너무 잘 돼요. 그 물속 걷기 명상도 있고, 물속 둥둥 떠가기 명상도 있고, 천천히 수영하는 명상도 있고, 물속 명상, 이게 다 명상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굉장히 오랜 전통들이에요. 물속 명상도 엄청 오랜 전통이 있죠. 108배 하기도 명상인가요? 그럼요. 아주 좋은 명상이죠. 정말 좋은 명상이에요. 저는 3000배도 해봤거든요. 제가 출가학교 졸업하는 전날에는 밤새도록 3000배를 해야 그 다음날 졸업을 시켜요. 출가학교에서 5대3 월정사야. 전 기독교인이지만 이제 명상훈련 한번 해보려고, 세게 해보려고 출가학교도 갔어요. 그때 3000배 할 때, 와, 정말 깊은 명상의 상태에 빠졌어요. 완전 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범벅이 되고, 이거는 거의 마라톤에 해당하는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3000배를 하려면 한 7시간 걸려요. 7시간 걸려요.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108배는 사실은 조금 뭐 사람 체력마다 다르겠지만 좀 약하고, 한 500에서 1000은 가야 그래도 유산소 운동이 좀 세게 될 수 있다. 108배는 기본으로 하시고 한 10분, 15분 걸려요. 108배는. 그러지 말고 한 1시간 정도, 500배, 한 1시간 정도 한번 해보시기를. 1시간 유산소 운동이죠, 108배. 근력 더하기 아주 좋은 명상 운동임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유튜브 같은 거 잘 보시고, 108배 할 때도 정확하게 이 허리나 무릎을 강화시키고 몸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하는 그 자세가 있거든요. 예, 그 자세를 잘 보고 하세요. 그냥 대충 막 하지 마시고. 예. 1번 척추 위에 두개골을 올려놓으라. 이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올려놓냐? 그거요, 똑바로 쓰면 돼요. 그냥 똑바로 쓰란 뜻이에요. 근데 똑바로 왜 써야 되냐?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맨날 앉을 때나 쓸 때나 정수리 맨날 이게 똑바로 하래. 왜 이거 하냐고. 왜 이렇게 하냐면, 그래야 머리통이 경추1번에 올라가고, 거기 경추1번에 올라가야 이 잡고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흉쇄유돌근, 승모근, 교근, 뭐 이 뇌신경계랑 직결된 이 근육들이 릴렉스 될 수 있다. 그래서 똑바로 있어야 된다. 똑바로 앉는 거의 효과를 설명하려고 얘를 여기다 올려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머리통이 경추 1번에 올라가야 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아니, 그거는 똑바로 잘해서 편안하게 놔두면 돼요. 똑바로 앉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로 근데 똑바로 올려놔야 이게 기운이 빠져요. 달리기 명상. 그럼요. 달리기 명상, 걷기 명상 기본이 뭐예요? 꼬리뼈 척추 일직선. 이거 해놓고 가야 돼요. 아니면 보통 마라톤 달리기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숙이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딱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달리기 명상은 어떤 상태가 딱 돼야 되냐면, 꼬리뼈부터 내 위는요, 편안하게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야 돼요. 딱 편안하게. 어깨 툭 내려뜨리고, 손은 살짝 움직이지만. 근데 다리만 저 혼자 막 달려가요. 와,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 말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내 다리만 막 돌아가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고요해져요.
정신 명료해지고. 근데 숨 하나도 안 차요. 물론 숨이 이건 되죠. 하지만 헉헉 괴롭고 숨차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록을 보면 평소 기를 쓰고 달릴 때보다 더 빨리 달려요. 그런 게 달리기 명상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걸 하려면 존투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척추를 곧바로 잡고 바른 자세로 이렇게 천천히 달리기. 절대 기를 쓰고 빨리 달리면 안 돼요. 천천히 달리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어깨를 늘어뜨려야 돼서 이 어깨 있죠? 이 어깨랑 이 팔꿈치가 일직선으로 툭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달리기 할 때도 이게 좀 카메라 보이나? 이렇게 몸 앞으로 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툭 떨어뜨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그 달리기 자세도 잘 잡고 해보세요. 나중에 날씨 봄 되면 제가 카메라 들고 저기 달리기 영상 한번 자세가 잘 나오려나 누가 찍어줘야 될 텐데 어쨌든 한번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러닝 메디테이션용 음악도 막 출판되고 있는 것도 그래요. 근데 한국 거는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걷기 명상이라도 똑바로 이렇게 해서 걷기 명상 제가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걷기 명상. 아이고 또 이상형님 메디테이션이라는 건 정적인 동작이라기보다는 지금 나의 존재를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물속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뭐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고 명상은 다 되고 오히려 다 할 수 있어요. 간화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참선, 화두 잡고 하는 화두를 본다 해서 간화선이에요. 간화선의 창시자가 12세기의 대해종고, 대해선사라는 분이에요. 그 대해선사가 쓴 글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선의 창시자가 뭐냐 하면 골방에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명상, 수도 이거 참선하는 건 그거는 초보자나 하는 일이다. 명상 고수들은 시장 바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명상해야 된다.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을 보고 우리 고려시대 진울선사가 아주 감격을 해서 수심결에도 그 말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옛날부터 명상은 앉아서 가만히 하는 거 그건 초보자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도 좀 어려워요. 앉아서 가만히 하기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런 명상에 대한 편견을 좀 자꾸 깨시라고 제가 움직임 명상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워낙 그 옛날부터 명상을 했던 사람들이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요새 와서 이상하게 앉아서 이러고 눈 감고 있는 것만 명상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퍼졌죠. 물론 앉아서 명상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요소긴 해요. 근데 그것만이 명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